시작해? 아직요? 잠깐만요. 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영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 뭐였죠? 런던 프라이드 봤고, 지금 두 번째 영화 굿바이 크리스토퍼 로빈 봤는데 참 유익한 영화였습니다. 우선 우리 어동희 국장님께서 영화 1분 소개, 시간을 재겠습니다. 저도 끝날 거예요. 1분 되면은 영화 소개를. 저는 아예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면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1분 되면 소리 날 거야. 그럼 일단 멈추는 거니까. 일단 멈춰요? 딱 1분 안에 영화 소개 우리 어정희 국장님께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제목은 굿바이 크리스토퍼 로빈이었습니다. 내용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참전했었던 A.A. 밀른이라는 원래 작가였고요. 아동 소설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화상으로는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이제 아동 작가로 탄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조그만 소리에도 되게 민감해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전쟁 이후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 밀른이 안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자기를 기다리던 그러니까 아내와 결혼한 상태에서 참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야, 영화 얘기 거의 하지도 않았어, 그쵸? 영화 얘기 거의 하지도 않고 끝나버렸어, 지금. 야,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아니, 1분에 그렇게. 영화 소개하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되게 빠른데? 1분 끝나버렸어. 되게 자, 영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를 참조하시고요. 영화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야, 빠르다. 심했다. 영화 소개를 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가 해석을 해, 이렇게 영화를 해석을 해. 내가 해석한 건 아니죠. 왜냐면 나는 뭐, 이야기를 진행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하여튼, 영화 내용은 각자 네이버를 참조하셔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참조 꼭 보시고요. 각자 영화 어떻게 봤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분으로 해주세요. 저는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좀 밝은 가족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족 영화고 밝은 영화인데 되게 깊이도 있는 영화 같아요. 가벼운 영화가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 후유증에 대해서, 영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이 유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심도 있게 다룬 영화고 되게 좋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냥 잔잔하고 그냥 따뜻함이 묻어나는 영화? 뭐 저는 특별하게 호러물을 보셨잖아요. 이미 봤기 때문에. 농담이에요. 고소비 때문에 저희가 영화 보고 빵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돌프 오래전에 와갖고 아마 기억을 제대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기억은 해요. 그래요? 참고로 어떤 영화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응? 어떤 영화 보셨는지. 우리가 곤돌프 올 때, 크리스토퍼 로빈 올 때.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우주선을 탔는데, 스포일러긴 하지만, 시공간을 넘어갔는데,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서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악마라 그러죠. 악마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엔 곡성에서 본 그 악마? 아니, 다른 악마고. 결국엔 그 승무원들이 2명만 살아남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시체 같은 장면들이 리얼해서 한번 꼭 잔혹해 좀 장면이. 감사합니다. 쓰기 시작돼. 아무튼 크리스토퍼 로빈은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꼭 특별하다기보다는 제 곰돌이푸를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좀
있어서 그 만화 캐릭터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 그 작가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간략하게 줄거리는 알고 봤는데 끝에 예상치 않은 좀 반전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다른 것보다는 더 영화의 깊이가 더해졌다 그래야 되나? 더 기억에 남았나? 남았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보면서 그래서 영상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예. 영상미가- 처음부터 예. 아주 그 색깔 구도 같은 게 너무 잘 잡힌 것 같고, 저도 뭐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아들 아빠가 이제 전쟁 후유증 때문에 네. 계속 그런 게 좀 잡혀 나왔었는데, 그 아이도 그 아빠처럼 이제 전쟁 후유증을 갖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래도 뭐 좋게 잘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잘 돌아와서 뭐 되게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았고요. 일단 저는 진짜 이 영화는 처음 봤는데 저도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좀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막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전쟁 이후의 이야기 같은 게 참. 왜 울어요? 네? 졸려서 그런 거예요? 네. 하품했죠. 아니요, 졸려서. 아, 하긴. 1분 안에 얘기 못했는데 억울해서 지금. 1분 말고 2분 해주세요. 안 돼요. 지루해서 안 돼. 그냥 어땠는지 간단히. 1분 진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항상 많으시니까 좀 좀 더 분량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분 들어가. 네.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곰돌이푸를 재밌게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그걸 재밌게 본 기억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 캐릭터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들 중에 푸가 제일 귀엽고 또 피글렛 걔도 귀엽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쓴 배경이 뭐 이렇게 궁금하진 않았어요. 근데 영화 자체로 너무 그 영화가 어떻게 쓰여진 배경을 보니까 아 한번 보고 싶다. 네, 애니메이션도 안 봤었는데 그 책을 한번 위니 더 푸라는 책을 한번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영화는 참 재밌고 그리고 그런 가족에 대한 아빠와 엄마와에 대한 어떤 잔잔한 그런 정이 잔잔한 정이라기보다는 뭐가 중요한지 가족에서 있어주는 거 뭐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각자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가 얘기할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 영화를 보면서 우선 영화가 사실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영화 보면서 저건 과장이지.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잖아. 우리 진짜 안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 영화 봐도 그냥 오락을 위해서 그냥 폭력적인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너무 과장된 걸 해서 그렇지 실제 모습은 다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국 영화도 지금 본 영화도 저거 얼만큼 실제적일까? 이게 사실 좀 처음에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부모와 아이의 관계 같은 거 정말 영국의 이 사람들은 거의 좀 되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귀족층. 그 집안에서는 아이들을 정말 저렇게 키울까?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되게 좀 유머한테 맡겨놓고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정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진짜로도. 그러니까 보면은 유머한테는 막 땡깡도 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 엄마한테는 애가 되게 뭐랄까 거리를 딱 두고 무서워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저건 조선시대가 아니잖아. 뭐 저건 사실 뭐 1910년 50년 전 뭐. 그러니까 1900
1916년 이후 1차 대전 이후의 이야기지. 근데 1920 우리나라도 년은 그 당시에는 20. 그런 문화가 좀 하긴 그러네. 남아 있었을 거고. 그때는 아직 우리가 그러면 사실 한일합반 되고 더하면 조금 지난 더 다음이네. 더하면 더 했죠. 양반집 같은 것들. 근데 또 그것도 그렇고, 난 깜짝 놀란 게 저 아버지가 감정이 되게 절제돼 있잖아요, 사실. 나는 저 아버지가 되게 처음에는 냉정한 아버지다 그랬는데, 나중에 아이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이게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살짝 나오잖아요. 크게 안 웃고.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 같은 거. 나중에 죽고 나서 돌아왔을 때도 놀랐어요. 죽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그 절제된 모습. 근데 그 엄마도 그러더라고. 엄마도 나와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그냥 되게 절제된 모습으로 그런 거 보고, 정말로 저럴까? 그러니까, 영국 귀족들이면 저럴 것 같아, 느낌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저랬을까? 이거 보면서 약간,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난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느낌 들었어. 우리도 좀 머릿속, 관념 속에 있는 좀 권위주의적인 집안의 아버지의 모습 같은 게 저잖아요, 사실요. 현재도 아마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 서구는 왠지 미국은 되게 좀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라면 영국은 또 다른 오히려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게 탁 묻어지더라고. 그래서 저게 얼마큼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비슷하다.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런 장면이 우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 돌아왔을 때 엄마랑 아빠는 되게 절제를 했어요. 근데 그 유모는 너무 반갑게 막 끌어안으면서 유모는 유모니까 오히려 그게 나는 뭐랄까 되게 진짜 엄마 같죠 오히려. 진짜 엄마 같고 여기가 그냥 낳아준 사람. 그 얘기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 그 유모가 마지막에 그 소도 자식은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 하고 싶었지 이 얘기잖아요 진짜로. 소도 자식은 낳는다고. 내가 낳았어요. 나 이러니까. 난 그 여자가 아빠 모습을 보자마자 막 울잖아요 바로. 알고 말도 안 하고 왔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약간 죽었구나. 그래서 막 울잖아. 이 장면이 되게 진짜 엄마구나. 유모가 진짜 엄마구나. 유모는 진짜 엄마고 그 엄마는 진짜 무섭더라. 나는 그런 엄마 싫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영화가 진짜 잘 그린 게 사실은 영국이 우리나라는 사실 유머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부잣집에서 그냥 아줌마들이 봐주는 정도지 우리가 생각하는 유머는 다른 거야. 근데 영국은 유머 문화가 되게 세요. 그래서 동화책 중에 메리 포피스인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유머가 마술 막 하고 그런 동화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공감이 안 되는데 영국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와닿는데 왜냐면 유머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유머가. 근데 내가 옛날에 그 루소의 에밀 이 작품을 군대에서 봤거든요. 근데 재미가 진짜 없고 두껍고 진짜 한 장을 넘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책인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다 봤어요. 근데 내용이 별거 없어 사실. 뭐냐면 영국에서 자기 아이를 유모한테 맡기는 유모가 아닌데 유모가 아니고 가정교사를 초빙해갖고 가정교사가 그 애를 돌봐주는데 뭐 과외하듯이 1년 2년이 아니고 어렸을 때 맡아갖고 평생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수십 년을 한 가정교사가 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모가 한 아이를 난 이렇게 오래 맡을 줄 몰랐어. 평생을 맡는 이런 기념일은.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런 영화 많이 봤지만 이런 거 봤을 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영국 문화에서 유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게 좀 탁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되게 낯선 문화가 근데 이 영화가 그런 걸 되게 심도 있게 잘 그린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식과 친부모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감정적인 이런 뭐랄까 이 먼 거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도 되게 잘 그렸고 이런 면에서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자식을 위해서 포기한다 이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나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자식들 낳으면은 부모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자식 위주로. 근데 전혀 여기는 자식 위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식은 유모한테 맡겨. 그리고 본인은 본인들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지. 음. 그리고 본인들의 삶을 이 아이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음. 아빠 글 쓸 때는 얘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아빠한테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게 나 되게 낯설었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낯설고 이게 진짜 그런가? 지금도 영국이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그게 맞는 삶인 것처럼 우리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삶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막 그러거든 사실은. 근데 전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여기 오시는 효주 씨도 그렇고 다 직장 내려놓고 아이 둘 키우거나 아니면 직장에 있어도 아이한테 매달리게 되거든요. 어쨌든 저녁에 가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면서 자기 돈 버는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애한테 완전 매달리거든요. 어쨌든. 근데 우선 거기는 기본적으로 오늘 나왔던 영화의 배경은 되게 높은 신분이 있는 집안이고 돈도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아마 서구 문화 자체가 개인의 그런 사생활을 되게 존중하잖아요.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이런 걸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사실 이런 거를 서구적인 이런 문화를 되게 옳은 것처럼 요새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우리도 지금 많이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부모의 삶, 자식은 자식의 삶? 그래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닌가? 근데 이 영화 요즘에는 헬리콥터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영화가 뭐 곰돌이푸랑 연관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영화가 먼저 나오고 나서 곰돌이푸가 나온 건가? 응?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곰돌이푸라는 존재가 생긴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응? 아니 곰돌이푸는 원래 유명했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1916년 그 세계 그 1차 대전 끝나고 이 밀런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나 뭐 그쪽쯤에 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2018년도인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푸는 나는 그때 만들어진지도 몰랐어 사실. 아니 오늘 나왔던 영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책 쓰면서 실화잖아. 예.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있던 고민형이 있었잖아요. 그 고민형 갖고 논 거 아니야 그냥 애가. 근데 그 고민형한테 이름을 그냥 그걸 넣어준 거잖아요. 그 이유 나오는 고민형 그 이름을 푸란 이름을 넣은 것 뿐이지. 위니인가? 위니 더 푸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거 만들 때 영화상에서도 그렇고 그냥 그거 만들 때 그 가사요. 아니 그 아빠가 그거 뭐지 그 백조 부를 때 푸 하면은 된다고. 아 그러니까 이름을 진 거 아니야 푸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동화 속에는 푸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이후에 그냥 그 다음에 책이 많이 팔리니까 곰돌이를 만들고 그 곰에다가 이름을 푸라고 진 거 아니야 그냥. 그쵸. 그러니까 그 그렇게 얘기한 거죠. 곰돌이 이름은 원래 푸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무슨 곰돌이? 애가 처음 만났을 때 곰돌이? 아니 애가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고 어. 책으로 만들어질 때는 음. 막 이렇게 의논하면서 그러니까. 푸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나온 거잖아요. 네. 맞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근데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뭔가 이제 만들어질 때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메리 포피스 그 동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런 동화가 나왔는지 그리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영화 제목이 뭐더라? 그 톰 행크스가 맞아. 디즈니로 나오고 또 되게 유명한 사람 나오는 거 있는데 그래서 이 메리 포피스 나오는 영화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동화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엮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근데 이게 곰돌이 푸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그 이름 짓게 되는 과정만 사실은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알겠지?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곰돌이 푸의 모습을 얼마큼 반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애니메이션 잘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선 이름 같은 거 여기서는 특별히 곰돌이 푸의 이런 어떤 모습보다는 이 소설에 나온 이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이 자식과의 대화와 자식과 놀면서 나오는 모습 중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밌게 인상 있게 잘 한 것 같아요. 유치하지 않게.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전쟁 트라우마도
극복하는 과정 같은 것도 되게 잘 그린 것 같고, 특히 그런 걸 되게 영상적으로 멋있었던 게, 아빠랑 숲속을 지나가는데 애가 이제부터는 겨울이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 눈에 이제 그 앞에가 다 겨울로 보이잖아요. 겨울 하다가 한번 쓰러진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돌아가는 거 하니까 또 여름이 나오고, 그런 것도 형상화를 되게 아니 잘한 것 같아. 그 영상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름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는 눈이 올라가는 거야. 그치.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는 눈이 아니라 올라가는 눈으로 해서 이렇게 막 눈들이 다 올라가는 게, 이거는 정말 영상을 진짜 잘 만들었다. 그 생각이 나도 그때는 참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나오는, 그러니까 캐릭터가 그러니까 동화는 만들었어. 아이 때문에 이제 동화를 만들게 됐고, 그 아이가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엄청 유명해지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아이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막 그런 주목받고 그러면서 아이로 자라는 게 아니라 막 스케줄에 따라서 이 아이가 막 움직이고 막 그런 부분은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지만 야, 돈 많이 벌었겠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 돈 한 푼도 안 갖고 그 아이가 그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냥 돈이 많았겠지. 그거 없어도 돈이 그러니까 많았겠지. 자기의 인생을 상품화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인공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지냈던 좋은 추억들이 아름답고 되게 하여튼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고 기억인데, 이게 상품화되는 순간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남자는 자기가 모른 척 했지만 사실은 왜 몰라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작가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 크리스토퍼 로빈만 찾는다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이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걸 못 내가 말이 안 되고, 그 엄마는 워낙 상업주의에 빠져있는 여자고, 또 이제 그 아이는 그 일정에 따라갖고 다니는데 자기의 이런 아름다웠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상품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 요새 인문학 열풍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인문학 자체가 사실은 이게 참 웃겨. 인문학적인 뭐 책이건 뭐건 간에 뭘 할 때 인문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 잘 팔린다 해서 막 넣는 것들. 그러니까 웃기죠. 인문학도 돈벌이의 하나의 그냥 소재가 돼버린 거잖아. 이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들 삶인데 그게 그냥 상품화 되어버리니까 그 아이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평생 상처를 받는 거고, 아버지도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고 끝까지. 근데 그거는 좀 나는 다른 관점에서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상품화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랬지만, 그때 우리도 무슨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노는 것처럼 하면서 돈이 벌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빠는 자기가 글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거를 글로 썼는데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쨌든 아빠한테 그러잖아. 아빠가 글 쓸 때는, 그러니까 아빠가 표정이 안 좋고 되게 그래 보일 때는 글 쓸 때였다고. 그런데 지금은 글 쓰는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아빠 글 쓰는 줄 몰랐다고. 왜냐면 아빠가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아빠가 즐거워 보여서. 그러니까 그 아이랑 놀면서 이 아빠는 자기 글쓰기 작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돈도 벌고 놀면서 사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랑 행복하면서 그 글을 쓰니까 그 글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정말 행복한 아이의 모습을 그린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거 이제 전쟁이라는 걸 잊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되게 행복한 기억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동심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정말 세기에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치. 이 영화 안에서도 나와요. 대사가 아버지가 하잖아. 아빠 지금 책 쓰는 거야. 난 노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책 쓰면서 노는 거, 일하면서 노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오거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이게 재밌게 놀면서 그게 돈벌이 되면 좋지. 근데 문제는 그런 거를 그 아버지나 어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아이가 그거를 소화하기 힘든 거지. 그 어린아이가 우리 놀면서 돈 벌면 얼마나 좋아? 이게 아이한테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죠. 또 실제로 이 아이가 스케줄도 그렇고, 또 아이가
느꼈을 이 대중들이 이 엄청난 시선.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겠지 사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아름답게만 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쵸. 그 아까 톰 행크스 찾아봤는데요. 네. 그게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 아 맞아요. 맞아. 세이빙.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 맞아. 세이빙 미스터 뱅크스. 예. 이게 이 여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갖고 있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되게 좋은 기억들이. 근데 아버지가 좀 불행하게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원래 유명한 작가인데 그 아버지 이 여자가 이 메리 포핀스 소설을 막 써. 근데 본인도 아마 왜 이렇게 썼는 이게 보니까 본인과 관련된 기억들이 다 그 단편에 다 있는 거였어요. 그게 이 영화에 나타나요. 그 여자의 삶을 소개하면서도 아 그래서 저 장면들이 있었구나 이런 게 더 깊이 있게 이해되는 거지. 근데 푸도 지금 보면은 영화 잠깐 봤지만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아 저 장면이 그래서 나왔구나 그런 것들. 메리 포핀스가 동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동물 연구하는 사람? 네. 실제로? 네.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유머인데 되게 마술 꼭 뭐라 할까 이 마법사 같은 느낌의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되게 인기 많았던 이 동화로 난 알고 있어요. 영국에서. 근데 크리스토퍼 로빈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자발적으로. 2차 대전. 네. 네. 그게 아버지와의 관계 아니면 인생의 전환점이 됐을까요? 그걸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참전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자신이 남자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학교에 기숙사 학교에 갔는데도 계속 거기서 왕따 당하고 그랬잖아요. 노림당하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실제로 알기로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자원하고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어요. 실제로도. 그리고 광고도 엄청나게 했고 군대 또 가려고 그러니까 다 가는 나만 안 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패배자 같고 루저 같고 젊은 애들이 더군다나 쟤는 여기서 왕따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더 간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랬대. 그 당시 사람들이 정쟁의 참혹함을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있기 전까지 유럽이 나름대로 굉장히 평화 시대가 온 곳이 있었죠. 한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좀 이런 로망이 있었다고 내가 책에서 본 것 같아. 전쟁에 대한 로망, 오히려. 아, 전쟁과 평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전쟁과 평화에서 러시아, 톨스토이가 쓴 작품이잖아요. 러시아 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일부러 자기는 나가겠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런 막 전쟁 영웅이라든가 뭐 기사도 뭐 이런 거에서 이런 로망이 있어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이제 비유된 거죠. 그래서 유럽이 1차 대전 때도 그렇지만 2차 대전 겪은 다음에 완전히 바뀐 거지. 유럽이라는 나라가, 사회가. 아, 그 당시만 해도 독일도 그렇고 프로파간다가 많이 통했잖아요. 그럼 아니 정부나 국가에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예, 참전의 중요성이나 전쟁의 중요성을 그렇게 알리면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그거에 그 당시는 현혹돼 가지고 뭐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비자발적이지만 자발적인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까 계획된 사실은 자발 이거죠.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예를 들어서 나치가 전 유럽을 지금 막 침공하고 거대 악이 오는데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왜 안 나가냐 했을 때 안 나가는 사람들은 완전 이건 내국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일단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국가주의 또 충성 그 조국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되면은 거기서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 아버지는 1차 대전을 겪었잖아요. 엄마는 그 남들을 기다리는 아픔을 겪었고. 그러니까 정말 참혹함을 아니까 어떻게든지 안 나가게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애의 입장에서는 안 나가면 나만 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아빠가 해줬으면 안 나갔을 텐데. 아예 안 듣지. 그 상태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 생각하는데 곰돌이 푸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서 곰돌이 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받는 걸 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나 개인한테는 불행일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난 이 영화가 좋은 점이
좋았던 점이 곰돌이 푸라는 그 소설 있잖아요. 이 동화, 우리는 사실 동화 보면 동화가 아름답다 그건데 그 동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를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다 절망에 있는 상황에서 이 곰돌이 푸라는 아름다운 동화를 줌으로써 아까 말한 것처럼 동심을 끌어냈었다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보건 뭘 보건 간에 사실은 이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게 또 다르잖아요. 이 영화가 그런 것들을 잘 이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곰돌이푸라는 그걸 통해서 끝까지 이게 뭔데? 이상이 드는데? 아니 그 당시에는 진짜 그 내용은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우리는 지금 나오는 그냥 만화 캐릭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 정도로만 알았지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얼마나 희망을 주고 얼마나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줬는지 잘 몰랐는데 그 시대 상황을 보고 이게 나온 배경을 보니까 이게 되게 큰 시너지가 있었겠다. 사람들이 열광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니더푸 이거 책을 검색해 보니까 네. 아예 다 절판돼 판다더라고요. 지금도요? 네. 다 없어요, 아예? 절판돼 있다고. 그러면 절판했다는 게 많이 팔았다는 것도 되지만 안 찍는 거네, 그 이후에. 네. 아니면은 95년도에 나왔더라고요. 95년도? 네. 아니면 그 전에 이거 희귀본 있으면은 전에 나왔던 거 있으면 엄청 비싸겠다. 그때 근데 인기가 엄청 많으면은 계속 찍을 텐데. 네, 근데 없는 거 보니까 거의 안 나간 것 같아요. 그치.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은 다른 동화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아니면은 그 위니더푸가 아니라 지금 디즈니 그 이게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네, 곰돌이푸로 곰돌이푸로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면 생각하는데 난 이 영화가 사실은 이 전쟁 트라우마를 그린 영화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아까 그 영국의 유머 문화도 되게 심도있게 그렸기 때문에 전쟁의 트라우마도 난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지를 아주 노골적이지 않지만 되게 진짜 잘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아버지보다 그 친구 있죠. 친구가 되게 멀쩡했잖아, 원래.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 산 정상인가 어디 가갖고 시내가 다 보이는데 딱 보더니 그 친구가 마치 그 앞에까지 주인공 아버지가 계속 전쟁 트라우마 시달리는 것처럼 그 친구가 막 울잖아요, 보면서. 우리가 전쟁했던 프랑스가 지금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왜냐면 그 전까지 친구가 전쟁 트라우마 시달리는 모습이 안 나왔었거든. 아빠만 나왔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장면에서 막 불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지가 난 되게 단순한 장면인데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되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전쟁신이 나왔었잖아요. 예. 전쟁신에서 이어지는 게 그 파티장 예. 연결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 이건 거예요? 이건 내가 그때 영화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있거든요. 나 이거 너무 즐겨봤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독일하고 아마 이거 1차 대전 때 이야기인가? 1차 대전이죠. 근데 전장에서 크리스마스 때 독일하고 그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여기랑 되게 오히려 프랑스일 거예요. 둘 다 전쟁이 싫은 거야. 병사들은. 근데 그 위에 있는 대가리들은 싸울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되고 한 사람이 그 찬송가를 불러. 그것 때문에 서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크리스마스 때 싸우지 말자 해서 같이 그때 아주 3일 며칠 동안 같이 되게 친하게 지낸 역사적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국에서 그걸 알고 다 흩어버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을 왜 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 삼국부대에서 불러가지고 거기를 가요. 갔더니 이 고급 장교들은 뭐하고 있냐면 아까 봤던 그 파티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고 굉장히 왜 죽는지도 모르고 전장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전장에 보낸 그놈들은 파티를 열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있는지. 근데 아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난 그런 모습으로 느꼈어요. 전장에서 막 참혹하게 달려왔는데 문을 여니까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 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데 다음에 또
바로 바뀌는 장면은 이 전쟁이 완전 끝난 다음에 이게 턱스도 있고 되게 부인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이 군대에서 유일하게 살아고 돌아온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할 때 자기가 재밌는 동화를 만들어 왔다고. 근데 그 동화가 뭐냐면은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병사들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풍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전장의 위험도 없이 즐기고 있는데 왜 병사들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서로 죽이고 죽어가야 되느냐, 그런 게 사실은 있지 않나? 나는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 영화 자체에서 전쟁이라는 씬을 따로 안 만들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던진 공을 딱 던졌을 때 갑자기 1차 대전으로 돌아가면서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냥 그 장면 전환할 때 공을 던졌는데 거기가 이제 전쟁터가 된 것처럼 얘가 돌아왔어. 이 남자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돌아온 거를 딱 상징하는데 거기가 상징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간 데가 그 파티하고 있는 거기고 원래 그 남자는 거기서 턱시도를 입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거랑 매칭을 딱 시킨 거죠 그냥. 아니야. 전쟁에서 실제로 병사로서 고급 장교가 파티하는 장면이 실제로 들어와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게 다시 실제 그냥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 파티하는 장면하고 같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바뀐 거지 별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사 장면 따로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병사가 고급 장교들 파티에 들어와서 한번 당황을 했어. 그 다음에 파티 장면으로 넘어간 거지. 오 완전 다르게 봤다. 그러면 저도 다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제가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파티가 열렸고요. 그 파티에 자기 부인이 나오는 그쪽으로 옮긴 거고. 그러니까 그 장면 앞에 병사가 고급 장교 파티에 들어온 장면이 있다는 거죠. 그 장면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자기 완전 전쟁복 입은 상태로 사실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파티가 열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티가 열리고 그 옆에 문을 돌아서 갔을 때 자기 부인이 춤추고 있는 장면인 건데 근데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건 이거 공 던져서 그 세계 1차 대전 들어온 것처럼 장면 전환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파티하면서 그게 장면 전환으로 나는 그게 있거든요. 본인은 현실로 돌아왔다고? 네, 현실로? 파티에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파티에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내면은 아직도 군인인 거지. 네. 겉으로는 했지만 내면은 그 군인의 모습으로.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오히려 맞으시겠다. 그거를 했지. 이 사람이 막 그 장교들 들어왔는데 이거는 난 모르겠어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내가 본 영화가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에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저렇게 병사가 뭔가를 보고하려고 저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턱스도 입고 들어갔는데 그 내면은 군인인 거지. 전장에서 지쳐있고 이게. 보여주려고 이 영화가 이게 이제 1차 대전에 이 상처받은 이 사람이라는 거를. 맞아요. 첫 장면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맞아요.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나도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남자가 계속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를 보고 근데 진짜 조그만 소리에도 되게 민감한 소리에도 되게 놀래고 아이가 이제 되게 놀래잖아요. 같이 수교에 갔을 때 벌 소리에도 놀래가지고 아빠 그거는 벌 소리고 쟤는 꿀을 찾고 있는 거라고 무서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본 진실 사실 그게 그 사람을 그 전쟁 트라우마에서 극복하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벌소리를 이 사람은 막 싸우는 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었는데 아빠 그건 그냥 벌소리예요. 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깨닫잖아. 그때부터는 벌을 안 무서워해요. 그리고 풍선 같은 것도 했을 때 되게 무서워했는데 거기서 아이하고 사실 노는 장면에서 극복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극복되는 과정을 소설로 썼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그 소설을 보면서 그 아버지와 같은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 극복이 되는 거지. 그 순수함이. 그게 그러니까 이런 순수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람들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는 거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애들이 더 좋아하잖아. 그리고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그 자체를 완전히 무슨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처럼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 근데 영화상에서는 실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게 뭐라 그래야 되네. 좋아하는 팬들이 빌리문? 빌리문으로 부르죠. 아니요. 아니 집에서는 빌리문이에요? 네. 실명이? 실제 이름이 크리스토퍼 로빈인데 네. 초월상에. 근데 영국에서 내가 알기로도 영국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가 이름으로 안 부르고 그냥 다른 명칭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 영화 속에서는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소설 속에 아버지가 쓴 소설 속에 자기 아들이 캐릭터가 하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들 이름은 원래 크리스토퍼 로빈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부를 때는 크리스토퍼 로빈을 안 부르고 빌리라고 불러. 그래서 원래는 소설 속에 이름을 빌리라고 놀라고 되는데 빌리는 실제로 아들하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빌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어차피 너 크리스토퍼 로빈 진짜 이름은 실제로 안 쓰니까 소설에 넣자. 그래서 소설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설에 넣을 때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은 이 들어간 내가 안 쓰는 이름이니까 넣은 거야. 근데 대중들은 그걸 보면서 실제 이름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네? 실제 인형, 실제 유모, 실제 아이네? 해갖고 더 두껍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생각했던 쟤한테 이 소설 안에 있는 주인공한테 크리스토 로빈의 이름을 주는 의미하고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의미하고 다른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대중들은 소설 속의 그 아들 이미지로만 보니까 그쵸, 예. 그 아들은 진짜 뭐라 그래 괴리감이 많. 실제 이름 똑같고 네. 이름 똑같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이름 똑같이 섞으라 생각하는 건데 아버지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쓴 게 아니거든요. 내 아들은 실제로는 빌리 문이라고 쓰기 때문에 내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로빈을 준 건데 대중들이 볼 때는 아니지. 자기 아들 이름 똑같이 썼네? 이게 돼버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설명하잖아요. 그 크리스토퍼 로빈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하고 아버지만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그게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그 원래는 작가가 자기가 유명해질 줄 알았는데 중간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그 안에 나오는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실제 주인공을 더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소설 속의 인물. 소설 속의 인물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인물이 살아있다니까 더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그 인물을 배경으로 했다는. 이게 소설이었으면 작가를 좋아했겠지. 근데 이 사람한테 소설이 아닌 거야, 그게. 실제 영화 같은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다 생각하니까 그 대상을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감독보다 훨씬 더 그걸 봤잖아요. 각본 쓴 사람들보다. 그런데 원래 책은 작가가 각광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실제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는 진짜 실제 주인공을 본따서 했기 때문에 실제 주인공이 인기가 생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실제 주인공을 쓸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이 이게 딱 안 되잖아요. 이 누가 썼어도 결국은 작가가 쓴 거니까 작가인데 이거는 작가의 노력보다도 작가는 작가의 역할보다도 실제 인물들의 생활이 있고 작가는 그냥 단순히 그거 그냥 옮기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행동한 사람들이 더 사람한테 중요한 거고 그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작가 역할보다 이 주인공들이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순신 장군 평정 같은 거 보면은 야 이순신 대단하다 생각이 들지 이순신을 누가 썼는지는 기억 안 하잖아요 별로. 이런 것처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혼란스럽고 아이도 혼란스럽고 다 혼란스러운 거지. 이렇게 밤이 되니까 이렇게 말이 되게 못 드는 느낌이 막 들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았던 네, 짜면서 괜찮고 되게 여러 가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연기도 다 좋았고 연기도 고마의 연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걔는 검색을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배우로서 이 영화에 출연했던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배우여서 그랬는데 꼬마에는 진짜 검색을 다시 해보고 어머니가 누군데?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마고에 나왔던 마고? 무슨 마고에 나와? 이름이 마고로비지. 마고? 생각하니까 이름이 마고로비 같은데? 마고로비 같은 마고는 남자 배우 남자 그 아버지 배우는 유명하잖아요. 누구죠? 유명해요. 그럼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엄마도 많이 봤는데. 나도 갑자기 기억 안 나. 엄마 많이 봤는데. 엄마 예쁘게 나오는 역할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유명한데 그 애기가 이 엄마 아빠의 연기를 능가했어. 너무 잘해. 너무 좋았고. 너무 스토리도 좋고. 참
구성도 잘한 것 같아. 구성도 되게 구성도 좋고. 되게 뻔한 스토리일 수 있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게. 마지막에 이 아들 상도랑 반전은 진짜 너무 아니 진짜 이렇게 딱 던졌는데 재밌으셨구나. 폭탄처럼 딱 터지면서. 나쁘지 않아. 좋았어요. 아주. 괜찮았어요. 진짜 재밌게 잘 봤어요. 저 처음에 그게 폭탄인 줄 알았어. 진짜 편? 진짜 폭탄. 진짜 폭탄. 어쨌든 근데 애가 이제 좀 크면서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내가 또 그리고 이게 너무 참 빈약하게 나왔어 애가. 참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비극이 딱 보이는 게 실제로 그랬을 거 아니야. 아버지는 1차 대전, 아들은 2차 대전. 실제로 그런 구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참 그래서 지금의 유럽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좋은 말 많이 생각하잖아요. 미국과 비교해서 가치 중심, 생명 중심 뭐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너무 큰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생기고 서로 이제 가능하면 싸움을 안 하려고 연합하고 협동하고 대화하고 그게 확실히 더 성숙하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앞에 이 엄청난 전쟁을 겪으면서 했던 그런 교훈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A.A. 밀른이 그 전쟁을 종식하는 그 평화의 그 책을 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 연대하고 막 연대하면서 이제 나라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막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그렇지. 그러니까 유엔이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지금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의식이 사실은 유엔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식인들 사회에서 뭐 공유가 되면서 나왔겠지. 어느 한정 큰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서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제재하고 이러면 전쟁이 더 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차에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나왔을 것 같아요. 유럽 안에서.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좀 사회가 진보하면서 유럽은 딱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는 아직도 전쟁 계속 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외적인 것도 많은 거죠. 맞아요. 서구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나쁜 거지. 자기네들은 전쟁 안 하고 다른 나라들은 전쟁시키고. 그거는 엄청 좋은 지적이죠. 실제로도. 미국의 제일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러셨잖아요. 제일 큰 산업이 군수 산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모순이라는 거지. 자기네들은 이제 전쟁을 다 해봐서 이 전쟁 안 되겠다 싶어서 전쟁 안 하고 대신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축적해 놓은 그런 군수 물자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무기 팔아먹는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IS도 뭐 자기네들이 막 얘기는 하지만 일부러 키우는 거죠 그게. 지금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얘기도 그렇지만 아까 2차 대전 우리 되게 가슴 아파했잖아요. 아버지 트라우마 같은 거. 사실 근데 1차 대전 그 당시 1910년 이후 10년대 후반 때 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영국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는데 안 그래요?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어요. 간디가 왜 나온 거야? 영국 동인도 회사가 뭐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뭐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나치 행동을 하고 다녔던 거야 사실은. 이렇게 참혹하게. 그러니까 유럽을 이게 참 그래요. 유럽인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참 아름다운데 그 사람 아시아에서 만들어 놓은 유럽의 이야기 봐봐. 그럼 또 완전 다른 거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영화만 딱 보면은 저 사람들이 좀 전쟁의 피해자고 트라우마고 그런데 트라우마도 많고 불쌍하다는데 또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난 진짜 열받는 게 드라마 영화 거기서 본 게 있는데 이제 일본 애들이 그 2차 대전 패배한 걸 소재로 그린 영화들 보잖아요. 열받아요 진짜. 왜냐면 자기들만 피해자야. 자기들. 히로시마에 원폭 터져지고 나서 자기들 엄청 피해자인 모습만 부각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기가 막힌다. 근데 이걸 아마 우리들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서구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이 가해자 아니에요. 미국인들은 가해자 아니에요. 원폭을 쏜. 그러니까 이 가해자인 미국이 일부러 만들어 본 영화를 보는 거하고 일본한테 식민지에 맞아서 피해받은 우리가 일본 놈들이 자기들 피해자라고 만든 영화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역사는 참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만 보고 만드는 것도 참 문제지만
보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하니까. 네. 오늘 어쨌든 영화 참 좋았어요. 네. 그 우리 간단하게 영화 또 한 줄 평. 한 줄 평 하나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간단하게라도 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 영화는 지금 벌써 새벽 3시 됐는데 이 영화는 아주 뭐 떠오르지가 않네. 저 괜찮긴 괜찮았는데 그냥 다른 사람 먼저 해요. 어짜리 먼저 해. 사연 정확해. 나 먼저 해요? 네. 떠오르지 않아. 네. 이 영화 때문에 푸를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한테도 저런 귀여운 동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얘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한 줄 평이에요. 한 줄 평. 얘를 계속 예뻐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마인드 그냥 얘한테 어떻게 하면 캐릭터 만들어 보려고. 얘를 어떻게 하면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나는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되게 복잡하지 않게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전쟁의 휴유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당시 사회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극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심도 있게 보여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어른과 아이를 위한 깊이 있는 아름다운 동화? 네. 예쁜 동화. 동화. 동화 같은 영화. 저는 간단하게 영상미가 좋았던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피곤해갖고. 근데 우리 또 이거 끝나면 세 번째 영화를 또 보고 세 번째 영화는 그냥 토크는 안 하고 건너뛸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쉬시고. 왜 건너뛰시죠? 이건 불법 다운로드 왔는데 때문에 아직 개봉 안 한 난창이 불법 다운로드가 본 거를 또 하게 좀 그래서 일부러 여쭤본 건데. 네,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내시고 다음 우리 수요일 책 할 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한테 매달리게 되거든요. 어쨌든 저녁에는 가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면서 자기 돈 버는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애한테 완전 매달리거든요. 어쨌든 근데 우선 거기는 기본적으로 오늘 나왔던 영화의 배경은 되게 높은 신분이 있는 집안이고 돈도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아마 서구 문화 자체가 개인의 그런 사생활을 되게 존중하잖아요.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이런 걸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런 거를 서구적인 이런 문화를 되게 옳은 것처럼 요새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우리도 지금 많이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부모의 삶, 자식은 자식의 삶? 그래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닌가? 근데 이 영화 요즘에는 헬리콥터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영화가 뭐 곰돌이푸랑 연관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 영화가 먼저 나오고 나서 곰돌이푸가 나온 건가? 응?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곰돌이푸라는 존재가 생긴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응? 아니 곰돌이푸는 원래 유명했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1916년 그 세계 그 1차 대전 끝나고 이 밀런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나 뭐 그쪽쯤에 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2018년도인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푸는 나는 그때 만들어진지도 몰랐어 사실. 아니 오늘 나왔던 영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책 쓰면서 실하잖아. 예.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있던 고민형이 있었잖아요. 그 고민형 갖고 논 거 아니야 그냥 애가. 근데 그 고민형한테 이름을 그냥 그걸 넣어준 거잖아요.
그 이유 나오는 고민이가 그 이름을 프라이 이름을 넣은 것 뿐이지. 위니인가? 위니 더 푸는 그 이유가 아니라 그거 만들 때 영화상에서도 그렇고 그냥 그거 만들 때 그 가사예요. 아니 그 아빠가 그거 뭐지 그 백조 부를 때 푸 하면은 된다고. 아 그러니까 이름을 진 거 아니야 푸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동화 속에는 푸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이후에 그냥 그 다음에 책이 많이 팔리니까 곰돌이를 만들고 그 곰에다가 이름을 푸라고 진 거 아니야 그냥. 그쵸. 그러니까 그 그렇게 얘기한 거죠. 곰돌이 이름은 원래 푸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무슨 곰돌이? 애가 처음 만났을 때 곰돌이? 아니 애가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고 어. 책으로 만들어질 때는 막 이렇게 의논하면서 그러니까. 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잖아요. 네. 맞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근데 사실 이런 류의 영화들이 꽤 있잖아요. 뭔가 이제 만들어질 때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메리 포피스 그 동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런 동화가 나왔는지 그리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영화 제목이 뭐더라? 톰 행크스가 맞아. 디즈니로 나오고 또 되게 유명한 사람 나오는 거 있는데 그래서 메리 포피스 나오는 영화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동화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 엮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근데 이게 곰돌이 푸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그 이름 짓게 되는 과정만 사실은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알겠지.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곰돌이 푸의 모습을 얼마큼 반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애니메이션 잘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선 이름 같은 거 여기서는 특별히 막 끌어안으면서 이거는 유머니까 오히려 그게 나는 뭐랄까 되게 진짜 엄마 같죠 오히려. 진짜 엄마 같고 여기가 그냥 낳아준 사람. 그 얘기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 그 유머가 마지막에 그 소도 자식은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 하고 싶었지 이 여자는 진짜로. 소도 자식은 낳는다고. 내가 낳았어요. 딱 이러니까. 난 그 여자가 아빠 모습을 보자마자 막 울잖아요. 바로 알고 말도 안 하고 왔는데 아버지 모습을 딱 보자마자 약간 죽었구나. 그래서 막 울잖아. 이 장면이 되게 진짜 엄마구나. 유머가 진짜 엄마구나. 유머는 진짜 엄마고 그 엄마는 진짜 무섭더라. 나는 그런 엄마 싫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영화가 진짜 잘 그린 게 사실은 영국이 우리나라는 사실 유머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부잣집에서 그냥 아줌마들이 봐주는 정도지 우리가 생각하는 유머가 다른 거야. 근데 영국은 유머 문화가 되게 세요. 그래서 동화책 중에 메리 포피스인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유머가 마술 막 하고 그런 동화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게 공감이 안 되는데 영국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와닿는데 왜냐면 유머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유머가. 근데 내가 옛날에 그 루소의 에밀 이 작품을 군대에서 봤거든요. 근데 재미가 진짜 없고 두껍고 진짜 한 장을 넘기가 너무너무 힘든 책인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다 봤어요. 근데 내용이 별거 없어 사실. 뭐냐면 영국에서 자기 아이를 유모한테 맡기는 유모가 아니고 가정교사를 초빙해갖고 가정교사가 그 애를 돌봐주는데 뭐 과외하듯이 1년 2년이 아니고 어렸을 때 맡아갖고 평생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수십 년을 한 가정교사가 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모가 한 아이를 난 이렇게 오래 맡을 줄 몰랐어. 평생을 맡는 이런 기념일 일은.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런 영화 많이 봤지만 이런 거 봤을 땐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영국 문화에서 유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게 좀 탁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되게 낯선 문화가 근데 이 영화가 그런 걸 되게 심도 있게 잘 그린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식과 친부모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감정적인 이런 뭐랄까 이 먼 거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도 되게 잘 그렸고 이런 면에서 되게 잘 그린 것 같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자식을 위해서 포기한다 이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나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자식들 낳으면은 부모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자식 위주로. 근데 전혀 여기는 자식 위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식은 유머한테 맡겨. 그리고 본인은 본인들의 삶을 이제 끝까지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본인들의 삶을 이 아이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빠 글 쓸 때는 얘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아빠한테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게 나 되게 낯설었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낯설고 이게 진짜 그런가? 지금도 영국이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그게 맞는 삶인 것처럼 우리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삶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막 그러거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여기 오시는 효주 씨도 그렇고 다 직장 내려놓고 아이 둘 키우거나 아니면 직장이 있어도 우주선을 탔는데 예, 스포일러긴 하지만 시공간을 넘어갔는데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서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악마라 그러죠. 악마도 나오고. 예. 그래서 결국엔 곡성에서 본 그 악마? 아니 다른 악마고 결국엔 그 승무원들이 2명만 살아남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 그리고 시체 같은 장면들이 리얼해서 한번 꼭 장혹해 좀 장면이? 예. 감사합니다. 쓰기 시작해. 아무튼 크리스토퍼 로빈은 네.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꼭 특별하다기보다는 제 곰돌이 푸를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좀 있어서 그 만화 캐릭터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 그 작가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간략하게 줄거리는 알고 봤는데 끝에 예상치 않은 좀 반전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다른 것보다는 더 영화의 깊이가 더해졌다 그래야 되나? 더 기억에 남았나? 남았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보면서 그래서 영상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예. 영상미가- 처음부터 예. 아주 그 색깔 구도 같은 게 너무 잘 잡힌 것 같고 저도 뭐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아들 아빠가 이제 전쟁 후유증 때문에 네. 계속 그런 게 좀 잡혀 나왔었는데 그 아이도 그 아빠처럼 이제 전쟁 후유증을 갖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래도 뭐 좋게 잘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잘 돌아와서 뭐 되게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았고요. 일단 저는 진짜 이 영화는 처음 봤는데 저도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좀 감명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막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전쟁 이후의 이야기 같은 게 그래서 왜 울어요? 네? 졸려서 그런 거예요? 네. 하품했죠. 아니요, 졸려서. 하긴. 1분 안에 얘기 못했는데 억울해서 지금 1분 말고 2분 해주세요. 안 돼요. 집에서 안 돼. 그냥 어땠는지 간단히 1분 진짜.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항상 많으시니까 좀 더 분량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분 줄로. 네.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곰돌이푸를 재밌게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그걸 재밌게 본 기억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 캐릭터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들 중에 푸가 제일 귀엽고 또 피글렛 걔도 귀엽긴 한데
어쨌든 그거를 쓴 배경이 뭐 이렇게 궁금하진 않았어요. 근데 영화 자체로 너무 그 영화가 어떻게 쓰여진 배경을 보니까 아, 한번 보고 싶다. 네, 애니메이션도 안 봤었는데 그 책을 한번 위니 더 푸라는 책을 한번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영화는 참 재밌고 그리고 그런 가족에 대한 아빠와 엄마와에 대한 어떤 잔잔한 그런 정이 잔잔한 정이라기보다는 아 뭐가 중요한지 가족에서 있어주는 거 뭐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예, 진짜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가 얘기할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선 영화가 사실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영화 보면서 아 저건 과장이지.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잖아. 우리 진짜 안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 영화 봐도 그냥 오락을 위해서 그냥 폭력적인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너무 과장된 걸 해서 그렇지 실제 모습은 다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국 영화도 지금 본 영화도 저거 얼만큼 실제적일까? 이게 사실 좀 처음에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부모와 아이의 관계 같은 거 정말 영국의 이 사람들은 거의 좀 되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귀족층. 그 집안에서는 아이들을 정말 저렇게 키울까?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되게 좀 유머한테 맡겨놓고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정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진짜로도. 그러니까 보면은 유머한테는 막 땡깡도 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 엄마한테는 애가 되게 뭐랄까 거리를 딱 두고 무서워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저건 조선시대가 아니잖아. 뭐 저건 사실 뭐 1916년 50년 전 뭐. 그러니까 1916년 이후 1차 대전 이후의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좀 하긴 그러네. 남아 있었을 거고. 그때는 아직 우리가 그러면 사실 한일합방 되고 조금 지난 다음이네. 더하면 더했죠. 양반집 같은 것들. 근데 또 그것도 그렇고 난 깜짝 놀란 게 저 아버지가 감정이 되게 절제돼 있잖아요. 사실 난 그래서 저 아버지가 되게 처음에는 냉정한 아버지다 그랬는데 나중에 아이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이게 막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살짝 나오잖아요. 크게 안 웃고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 같은 거. 나중에 죽고 나서 돌아왔을 때도 놀랐어요. 죽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그 절제된 모습. 근데 그 엄마도 그러더라고. 엄마도 나와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그냥 되게 절제된 모습으로 그런 거 보고 정말로 저럴까? 그러니까 영국 귀족들이면 저럴 것 같아 느낌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저랬을까? 이거 보면서 그냥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난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느낌 들었어. 우리도 좀 머릿속 관념 속에 있는 좀 권위주의적인 집안의 아버지의 모습 같은 게 저잖아요 사실요. 현재도 아마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 서구는 왠지 미국은 되게 좀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라면 영국은 또 다른 오히려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게 탁 묻어지더라고. 그래서 저게 얼마큼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비슷하다.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런 장면이 우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 돌아왔을 때 엄마랑 아빠는 되게 절제를 했어요. 근데 그 유모는 너무 반갑게 시작해? 아직요? 잠깐만요. 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정 우리가 영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 뭐였죠? 런던 프라이드 봤고 지금 두 번째 영화 굿바이 크리스토퍼 로빈 봤는데 참 유익한 영화였습니다. 우선 우리 어동희 국장님께서 영화 1분 소개 시간을 재겠습니다. 저도 끝날 거예요. 1분 되면은 영화 소개를 저는 아예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면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1분 되면 소리 날 거야. 그럼 딱 멈추는 거니까 일단 멈춰요? 딱 1분 안에 영화 소개 우리 어동희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제목은 굿바이 크리스토퍼 로빈이었습니다. 내용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참전했었던 A.A. 밀른이라는
원래 작가였고요. 아동 소설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영화상으로는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이제 아동 작가로 탄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조그만 소리에도 되게 민감해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전쟁 이후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 밀른이 안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자기를 기다리던 그러니까 아내와 결혼한 상태에서 참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야, 영화 얘기 거의 하지도 않았어, 그쵸? 영화 얘기 거의 하지도 않고 끝나버렸어, 지금. 야,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아니 1분에 그렇게 아니, 영화 소개하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되게 빠른데 1분 끝나버렸어. 되게 자, 영화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를 참조하시고요. 영화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야, 빠르다. 심했다. 영화 소개를 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가 내가- 해석을 해, 이렇게. 영화를 해석을 해. 내가 해석한 건 아니죠. 왜냐면 나는 뭐, 이야기를 진행을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요. 해야지. 하여튼, 영화 나 내용은 하긴 했어. 각자 네이버를 참조하셔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참조 꼭 보시고요. 각자 영화 어떻게 봤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분으로 해주세요. 저는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좀 밝은 가족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족 영화고 밝은 영화인데 되게 깊이도 있는 영화 같아요. 가벼운 영화가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전쟁 후유증에 대해서 영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이 유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심도 있게 다루는 영화고 되게 좋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냥 잔잔하고 그냥 따뜻함이 묻어나는 영화? 뭐 저는 특별하게 호러물을 보셨잖아요. 이미 봤기 때문에 농담이에요. 보석기 때문에 저희가 영화 볼 때 빵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돌이표 오래전에 봐갖고 아마 기억을 제대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기억은 해요. 그래요? 참고로 어떤 영화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응? 어떤 영화 봤는지. 우리가 곰돌이표 올 때, 크리스토퍼 로빈 올 때.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시공간을 넘나드는